안녕하세요. 중학교 입학과정 검정고시 국어 핵심편의 김아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7강에 걸쳐서 우리 국어 수업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어 수업은 문학과 비문학 그리고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문학에서 시와 수필 그리고 일기문을 함께 공부해 보실게요. 그러면 학습 목표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시, 수필, 그리고 일기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풀이까지 함께 해보실 텐데요. 그럼 시는 무엇인지 먼저 내용을 살펴보시죠. 시란 무엇인가? 시의 뜻 1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짧게 줄여 표현한 글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실까요? 먼저 운율이 있는 언어로 짧게 줄였다. 운율이란 것은 여러분 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운율이란 무엇일까요? 읽었을 때 이것이 노래가 아닌데도 참 이상하게 노래와 같이 리듬감이 붙는 성격을 운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운율 옆에 간단하게 메모하실게요. 운율은 리듬감을 말한다. 리듬이라는 것은 말의 가락이죠. 노래를 부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는 어떤가요? 보통 소설은 10장, 20장, 100장, 200장을 넘어가지만 시는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짧죠? 짧아요. 함축적이고 압축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짧고 막 이것이 정말 들어있는 내용이 별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넓고 많은 뜻, 깊은 뜻을 짧은 글 안에 쫙 압축을 해서 적어낸 글이죠. 그러면 짧게 줄였다 옆에다가도 압축 그리고 함축 적이다 라고 필기해 주십니다. 압축적이다, 함축적이다는 짧게 줄였다는 뜻과 동일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시라는 것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을 리듬감이, 뭔가 운율, 리듬감이 붙는 언어로 짧게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자, 2번 시의 특징 살펴보시겠습니다.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행과 연으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죠. 행은 무엇이고 연은 무엇이냐? 행이란 것은 한 줄, 한 줄을 의미하고 연이라는 것은 그 행이 모여서 만들어낸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시를 볼 때 뭔가 이렇게 줄들이 모여서 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1, 2, 3, 4, 5, 6 행이라고 읽어내고 이 행이 모여서 만들어낸 덩어리를 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6줄의 두 덩어리로 된 시가 있다면 이것은 몇 연의 몇 행이라고 할까요? 자, 덩어리는 두 개죠. 그러니 2연의 6줄입니다. 그러니 6행이 되겠죠. 행이라는 것은 줄을 말하고 연이라는 것은 행이 모여 만든 덩어리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줄글보다 길이가 짧다. 줄줄 이어서 쓴 소설과도 같은 것들, 그런 줄글보다는 길이가 상당히 짧다는 거죠. 세 번째, 운율, 즉 노래하는 듯한 리듬감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짧은 글 안에 아주 깊고 많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의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의 갈래. 시의 갈래란 종류라는 뜻인데요. 시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냐? 첫 번째, 정형시. 정해진 형식의 시. 이미 그 이름 안에 여러분 뜻이 들어가 있죠. 정해진 형식의 시. 형식이 일정하게 굳어진 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간단하게 필기해 주실게요. 조선시대에 참 많이 썼던 시조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쓰셨던 시조는요, 이미 정해진 형식이 있고 그 형식에 글쓴이는 맞춰 적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정형시라고 한다는 것이죠. 정형시는 이 시조는 뒤에서 저랑 더 자세하게 하실 건데요. 그 다음 자유시 보실게요. 자유시란 무엇이냐? 특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입니다. 글자 수 같은 거 맞춰 적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는 시를 자유시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내는 현대시, 현대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시, 현대시가 이 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산문시는 무엇이냐? 산문시란 행의 구분이 없이 산문처럼 쓴 시. 행이라는 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한 줄 한 줄 나누어서 쓰는 걸 행이라고 하는데, 그 나누어 쓰는 것 없이요, 마치 산문, 그러니 소설처럼 쭉쭉쭉쭉쭉쭉 이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거는 메모인가? 이건 소설인가? 참 이상하네. 이렇게 느껴지는 시를 바로 산문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설처럼 줄글처럼 쓰였는데도 우리가 왜 이것을 산문시라고 하느냐? 시라고 인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시에서 가장 중요한 운율, 노래하는 듯한 리듬감이 산문시 안에도 은근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시라는 것은 반드시 운율을 느끼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 운율이 산문시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산문시는 쭉쭉쭉 이어쓴 소설과도 같은데 운율이 느껴지므로 시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운율, 리듬감이다. 그럼 여러분,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시의 요소 들어가 보죠. 먼저 첫 번째, 시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고 있어야 할 요소 첫 번째, 운율. 바로 음악적 요소 운율입니다. 리듬감이 빠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 운율이란 단어 계속 나오네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 나올까요? 그쵸? 자, 운율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슷한 소리나 글자 수가 일정하게 되풀이 되거나, 그러니 반복이 되거나, 연의 짜임이, 뭔가 짜여진 이 구성이 비슷하게 반복되면 말에 리듬이 생기는데 이것을 운율이라고 한다. 그러니 운율이라는 것은 어떤 글자가 되풀이 되거나 아니면 짜임이 반복이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반복과 되풀이가 리듬감, 즉 운율을 만들어낸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상은 이미지라고도 말하는데요. 심상과 이미지는 회화적, 그림을 그려내는 요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를 읽을 때 그 장면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요. 이것이 글자로 쓰여진 글인데도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필름처럼 막 지나간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를 읽으면 마음속에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와 같이 마음속에 그 영상, 그려지는 영상을 심상이라고 한다. 세 번째, 중심생각. 시에는 중심생각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시 속에 나타난 지은이의 생각과 감정이 중심생각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글 안에 담아내고자 하는 생각을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5번 시의 표현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시를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을 그냥 막 하는 것과 시를 써내는 건 약간 다르잖아요. 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 그걸 원래 관념이니까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래 표현하고 싶은 것, 그것을 다른 사물, 즉 보조관념, 보조적으로 빌려온 거죠. 보조적으로 빌려온 것에 빗대어서 표현해서 구체적인, 그러니 자세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방법입니다.